네,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세포 열심히 공부하셨으니까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 풀어보시면은 되게 쉽구나라는 거를 아실 수 있고요. 동시에 기출문제를 스피디하게 풀기는 힘듭니다, 지금은. 자, 다섯 개네요. 11년 21번. (11년) 21번입니다. 얘는 약간 지문이 어려웠어요. 풀 수는 있는데 약간 표현이 정확한지도 모르겠고. 자, 보시죠. 여기 A, B, C에 집어넣는 건데, 해당 과정과 시트한 회로에서 운반체와 결합한 형태로 생성된 땡땡땡은 뭔지 잘 모르시겠죠? 다음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위치한 스토크롬 단백질의 작용을 받아, 그거를 말씀 안 드렸구나. 내막에 위치한 컴플렉스 1, 2, 3, 4 있죠? 그 중에 핵심 물질이 시토크롬입니다. 네. 모르셔도 되는 거긴 한데, 사이토크롬이고, 사이토크롬은 시토크롬, 사이토크롬인데, 사이토는 셀하고 같은 어원이고, 크롬은 크로마토그래피 하면 색깔을 의미합니다. 크로마토그래피는 여러분이 어릴 때 종이에다가 사인펜을 이렇게 동그랗게 하고, 물을 아래쪽에 얇게 깐 다음에 이렇게 담그면 물이 올라오면서 이 색깔이 분리가 되죠. 그러니까 검은색이라도 여러 가지 색소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은데 색소마다 물에 대한 친화력이 다릅니다. 이게 물이 빠르게 올라가면 물하고 친한 색소는 빨리 올라가고 친하지 않은 색소는 천천히 올라가죠. 그렇게 분리되는 게 크로마토그래피죠. 근데 초기에는 색이 분리되는 걸 의미했기 때문에 크로마토그래피는 색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토크롬은 세포 내에 색소를 나타내는 물질인데 색을 나타내는 물질은 보통 구조가 복잡합니다. 구조가 단순한 건 색을 띨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태양광이 이렇게 때린 다음에 구조가 복잡하면 전자들이나 전자의 에너지 단계가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라갔다가 나중에 떨어지면서 특정 파장의 빛만 흡수할 수 있는데 단순한 물질은 색을 못 띨니다. 전자의 에너지 단계가 단순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사이토크롬은 역시 전자가 에너지를 받았다 내줄 수 있기 때문에 산화 환원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사이토크롬 중심에 햄그룹이 있는데 햄그룹은 가운데 철이 있죠. 철은 플러스 2가 플러스 3가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전자를 내주거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게 있다는 걸 아시면 되고 햄그룹이 있기 때문에 산화 환원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도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이토크롬 단백질 작용을 받아서 산화 환원 과정을 반복한다. 컴플렉스 1, 2, 3, 4로 전자가 전달되는 걸 말하는 거죠. 전자 전달계의 마지막 전자 소용체인. 그래서 O2를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주 나와요. 네. 그래서 세포의 전자 전달계 4단계죠. 마지막 전자를 받는 최종 수용체는 O2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포호흡에는 산소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네. B가 O2죠. 산소. 끝났네요. 5번이네요. 네. 다행히 하나만 알아도 되죠. 반응하여 물로 되죠. 네. O2가 전자를 받고 프로톤, 수소 이온을 받은 다음에 물로 변환이 되죠. 그러면 1번이 수소인데 이 부분은 좀 애매합니다. 원래 전자가 더 정확한 표현인데 다시 보시면 첫 번째 A번 해당 과정과 시트한 회로에서 운반체와 결합한 운반체는 여기서 NADH나 FADH를 말하는 거죠. 예. NADH는 NADH, NAD 플러스가 이렇게
셔틀링을 하면서 전자를 받았다, 줬다 하면서 사실 캐리어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뭐 화학 결합이 깨지거나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운반체와 결합한 형태로 생성된 수소. 조금 표현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수소와 전자가 가장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뭐 하나만, 한두 개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다음은 29번. 같은 애 29번이네요. 예, 이 문제가 지금 세포만 집중해서 나온 문제가 5문제고 생성물에 대해서 나온 건 요거 한 문제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생물학 시험에서는 이 문제들이 잘 나오죠. 근데 얘는 아주 쉬웠습니다. 한 문제의 포도당이 해당 과정을 거쳐 시트르산 회로를 맞췄을 때 최종적으로 생성되는 분자수는 그냥 그리시면 됩니다. 템프 보시죠. 지금은 자, 템프 쓰시고 아래쪽에 222, 282 쓰시고 여기다 2 플러스 6 쓰시고 얘는 해당 과정, 얘는 TCA 플러스 2단계 아세틸코에이 생성. 요거 두 개가 끝났을 때 뭐뭐뭐가 나오냐였거든요. 그러면 이거 더 하시면 되죠. ATP 4개, 2개 8개, 10개, 42 맞죠? 네. 뭔가? 아, 이거구나. 예. 42. 5번이 답이죠. 얘는 좀 쉽게 나온 거고요. 얘는 그 표를 안 그려도 암기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뭐, 2단계, 아세틸 코에가 생성됐을 때, 피부를 사는 기준으로 바꿔라. 뭐, 이런 식으로 어렵게 내면은 그 표를 그리는 게 가장 빠르죠. 그래서 표 그리는 걸 여러 번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년 27번이네요. 12년 27번. 자, 이 질문부터 잘 보셔야 되겠죠? 네. 세포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서 박테리아를 모든 탄소가 C14로 표지된 포도당 배지에서 진탕 배양하였다. 용어가 좀 어렵죠. 자, C14는 방사선 동위 원소라는 거 아시죠? C12가 일반적인 탄소고, 그 다음에 포도당 배지란 말을 쓰는데, 얘는 이런 세균이나 뭐, 이제, 세포, 균주라고 부릅니다. 실험실에서는. 그거를 대량으로 키우기 위한 영양 성분입니다. 액체에다가 포도당하고 뭐 여러 가지를 넣어주죠. 예. 그리고 고체로 된 배지도 사용을 하는데, 그건 나중에 보시면 되고, 하여튼 액체 배지, 이런 삼각 플라스크에다가 유리로 된 이 포도당 배지를 이렇게 깔아주고, 거기다 균주를 조금 집어넣고, 그 다음에 진탕 배양을 이렇게 쉐이킹 하면서 배양을 하는 거예요. 밤새 쉐이킹을 해야 되죠. 그래서 밤새 이렇게 흔들고 있는 게 아니고 기계가 있습니다. 쉐이킹 인큐베이터라고 그냥 혼자 쉐이킹을 하는 기계인데 뭐 큰 것도 있고 작은 게 있으면 그 바닥면에 아까 삼각 플라스크를 고정시키는 홀더가 있어요. 끼워 넣으면 이 바닥면이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그 RPM 속도도 조절할 수 있고 그래서 온도도 보통 뭐 대장균의 경우는 37도씨, 사람 대장에 존재하기 때문에 37도씨 정도에서 잘 자라고요. 온도도 맞춰주면서 쉐이킹을 해주죠. 쉐이킹을 해준 이유는 산소를 공급해주기 위해서입니다. 뭐 박테리아, 대장균의 경우는 이렇게 떠돌아 다니면서 잘 살기 때문이기도 하고 산소 공급이 주 목적입니다. 이렇게 이 배지가 튀면서 물방울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공기를 끌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거는 이제 작은 스케일일 때고 실험실에서도 이제 5리터 발효조를 쓸 때가 있습니다. 유리로 5리터짜리도 있고 50리터짜리도 있고 그 규모 발효조를 쓸 때는 쉐이킹을 못 해주죠. 그래서 아예
공기를 불어 넣어줍니다. 호흡을 할 수 있도록. 오트가 필요하니까 넣어주고. 제가 다니던 회사, 마지막에 다니던 회사는 이제 식품회사인데, 바이오 사업부에 속해 있었거든요, 저는. 거기 이제 공장에 가면, 그때 말씀드렸나 모르겠네요. 이제 7층짜리 발효조가 있습니다, 최대. 270K이라고, 270kL고, 7층 올라가야지 위에서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굉장히 큰 발효조가 있고요. 거기 빠지면 죽죠, 그냥. 네, 하여튼, 뭐, 작은 규모부터 그렇게 있고요. 이렇게 쉐이킹해서 배운 게 진탕 배양입니다. 다음 가나다에 들어갈 용어를 옳게 나열한 것은 포도당이 해당 과정을 거치면 어디에서 최초로 발견된다. 포도당이 있으면 탄소가 6개가 있죠. 그걸 전부 C14로 교체했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뭐 하나만 교체해도 이제 다 추정은 되는데, 그게 어디서 발견되느냐. 포도당 다음이죠, 바로. 해당 과정에서. G6P죠. 기억나시죠? 처음이 포도당 G글루코스, G6P, F6P, F12, BP. 그럼 4, 5번 중에 하나네요. 그 다음에 이후 TCA 회로가 시작되면서 생성되는 음모에서 포도당 해당 과정이 끝나면 이제 피루부산으로 바뀌었겠죠. 그 피루부산의 탄소들도 C14로 레이블이 돼 있는 거죠. 표지가 돼 있는 거죠. 그게 2단계로 마이토콘드리아로, 아니, 얘는 마이토콘드리아가 없죠. 2단계로 가서, 아세틸 코일로 변환이 됐죠. C2 상태죠. 걔가 TCA 사이클로 들어가는 거죠. 걔가 들어가는 순간, 마지막 옥살초산 C4하고 아세틸 코에이 C2가 결합하면서 사이트릭 애시드, 시트르산이 되겠죠. C6. 그럼 C6, 시트르산이 최초로 검출이 되겠죠. 다음은 시트르산입니다. 이건 마지막 거니까 일부러 이걸 쓴 것 같고, 다는 보시면 TCA 회로 끝나면 포도당이 가지고 TCA 회로까지입니다. 3단계까지죠. 4, 5단계를 거치면 대부분의 에너지는 ATP 저장이 되는데, 지금 3단계까지죠. ATP는 여기 4개밖에 생성이 안 돼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NADH가 10개가 생성이 되죠. 그 NADH는 결국 30개로 바뀔 수 있죠. 그래서 그 단계에서는 포도당이 가지고 있던 에너지는 대부분 NADH에 저장이 됩니다. ATP가 아니고. 4, 5단계가 끝나면 이제 NADH하고 FADH2는 없고 ATP만 38개까지 남을 수 있지만, 이 단계, 3단계에서 묻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질문을 보셔야 되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거 다 이해하셨죠? 네. 이 끝까지 4, 5단계까지 가면 이제 ATP 38개만 남지만, 이 단계에서는 ATP 4개고, FADH는 2개고, 얘가 10개니까 가장 많죠. 30개로 바뀌니까. 이 다음은, 딴 거 좀 거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거 다 끝나고 난 다음에가 아니라 그냥 바로 시작하고 난 다음에. 요 부분이요? 예. 거친 다음에 해당 과정이 끝나서 피부루산이 된 다음에가 아니고, 해당 과정을 통과하게 되는데, 표현이 뭐 그렇게 생각할 오해의 소지는 있는 것 같네요. 예. 걔는 결국 운명적으로 거치게 된다. 그렇지만 언제 처음 발견되느냐라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예. 뭐, 눈치를 많이 봐야 되죠, 시험 볼 때. 출제자분들도 뭐 국어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국어 논리가 조금씩 틀리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 문제를 내보시면 오류가 없게 만들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이해가 돼요, 저는. 예, 다음 15년 22번입니다. 답은 4번. 15년 22번이고, 진핵세포의 세포 호흡이죠.
일단 답은 4번입니다. 네, 틀린 것부터 보시겠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나온 ATP는 산화적 인산에 의해서 생성된 것이다. 방금 공부하셨으니까 쉽죠? 예. 이거는 기질 수준 인산화입니다. 그 개념을 칼같이 구별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지문들 때문이고. 근데 1, 2, 3, 4, 5단계 중에서 쉽습니다. 4단계에서만 예, 산화적 인산화 또는 화학 삼투적 인산화가 가능한 거죠. 4, 5단계에서만. 1, 2, 3단계는 무조건 기질 수준 인산화밖에 안 됩니다. 막단백질 자체가 없으니까요. 맞는 지문 보시면 1번 최종 전자 수용체는 O2이다. 다시 나왔죠? 예. 중요합니다. O2 공급이 중단되면 ATP의 생산이 감소한다. 당연하죠. 이따가 이 부분이 왜 그런지 다시 한번 정확히 보시겠습니다. 근데 산소가 없으면 당연히 ATP 포도당 하나에서 2개밖에 못 만들죠. 그 다음에 시트르산의 농도가 높아지면 해당 작용이 억제된다. 예. 세 가지였죠. 레귤레이션 조절하는 게 최종 산물인 ATP가 PFK에 붙어서 네거티브. 그 다음에 역시 중요한 중간 산물인 시트르산이 PFK에 붙어서 음성 피드백. 그 다음에 AMP는 에너지 레벨이 고갈됐다는 거고 걔는 PFK에 붙어서 양성 피드백을 하죠. 맞는 질문이고, 포도당에 들어있는 에너지의 일부는 ATP에 저장되고 나머지는 열로 발산된다. 교재에 잘 나와 있죠. 예. 포도당 에너지의 3분의 1만 ATP에, 그것도 38개가 다 생산됐을 때 얘기입니다. 실제로 생물에서는 그만큼 생산이 안 되는 걸로 최근 연구 결과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교재에 보시면 이제 현실적으로는 거의 32개? 그게 최대, 이상적으로는 38개, 현실적으로는 32개. 나머지는 열로 발산된다. 체온 유지에 사용되죠? 어렵지 않으시죠? 그 다음에 16년 24번. 세포호흡이 일어나고 있는 진핵세포에서 포도당이 분해되어 ATP가 합성되는 과정. 자, 이거 보시면 해당 과정의 최종 산물은 피루부산이다. 답이죠? 끝났네요. 네. 다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1번으로. 옳은 것은 이것이고 나머지는 다 틀린 지문이죠. 2번 보시면 전자전달기에서 최종 전자수용체는 O2죠. 계속 나오죠. 깊은 거 안 물어봅니다. TCA 사이클 뭐 어려운 거 물어보면 좋겠는데 안 물어보죠. 3번 전자전달기에서 기질 수준 인산화 과정을 통해서 ATP가 합성된다. 아니죠. 얘는 산화적 인산화죠. 화학 삼투적 인산화. 전자전달기니까 막 바로 기억 떠올리시면 되겠죠. 시트르산 회로에서 숙신산이 숙신일 코에이로 전환될 때 GTP가 합성된다. 헷갈리죠? 예, 안 헷갈리죠? 공부 많이 하셨네요. 예. 숙신일 코에이가 숙신산으로 전환되죠. 그래서 두 문자를 암기하라고 말씀드린 거고, 그때 GTP가 합성되는 건 맞죠. 이 GTP가 ATP를 만들어내죠. 이 두 개를 바꾼 겁니다. 미토콘드리아에서 ATP 합성 효소는 막강 공간에 비해 기질의 pH가 낮을 때 ATP를 합성한다. 좀 치사하죠? 이게 pH 개념을 아느냐를 물어봤는데, 근데 아셔야 되니까 물어볼 수 있죠. 막강 공간에 pH가 낮아야 되는 거죠. 네. 기질의 pH가 낮으면 기질에 프로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ATP 합성 요소는 작동을 못 합니다. 그래서 틀리고 1번이 답이죠. 5개 다 풀었죠? 네. 다음에 이제 그 광합성 공부하신 다음에 광합성과 세포 비교하는 문제들이 또 3문제 있어서 그때 추가로 또 보시게 될 거고,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예, 쉽고 깊이 안 물어보고요. 예.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의미가 있는 게 TCA를 왜 다
뭐 C 앓고 수프 마르고 외우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요 수준으로 깊이 물어본 거 이 질문 딱 하나거든요. 근데 이게 나왔으니 앞으로 그 수준을 물어볼 수 있다는 의미죠. 그래서 거기까지는 공부하셔야 되고, 말씀드린 CO2가 어디서 나오는가, ATP가 어디서 나오는가, NADH, FADH2가 어디서 나오는가가 다음 타겟이 될 수밖에 없죠. 그 타겟을 찾으려면 당연히 8개의 이름을 아셔야 되고, 네, 그래서 거기까지 공부하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세포업이 다 끝난 줄 아시겠지만 아닙니다. 교재를 한번 보셔야 되고, 복습이기도 하고 약간 보완이기도 한데 교재만 봐도 상당히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는 말씀드렸듯이 그 서브노트에 대부분 정리가 돼 있고 그 방식으로 공부해야지 그 공부 방법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브노트를 중심으로 다 보시고 교재는 보완으로 복습으로 살짝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교재에 가셔서 134페이지고 기출문제 몇 문제 그때 다 기재하셨죠? 그 다음에 그림하고 그때 다 봤으니까 일단 넘어가고, 우측에 산화환원 그때 표로 그려드린 거하고 같은 표가 있죠? 예. 산소를 얻으면 그 물질이 산화된 거고 떨어지면 환원된 거다. 예, 그 부분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그 다음에 우측 아래 설명 잠깐 보시면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해당 과정은 산소가 없어도 일어난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해당 과정 1단계는 산소가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없어도 충분히 일어나고 대신 ATP를 2개밖에 못 얻어내죠. 그림 보시면 1단계 여기 산소가 들어가는 게 없죠. 해당 과정은. 네. 그렇지만 교재 다시 보시면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피루부산의 산화와 아세틸코의 생성이죠. TCA 회로 산화적 이산화는 O2가 있어야 일어난다. 네. 무조건 필수죠. 그거를 지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몇 페이지였죠? 교재 144페이지로 가시죠. 아까 보신 그림. 네, 교재 보시면 이 그림 이제 다 아실 거고, 가운데 아래쪽에 O2가 최종 전자 수요체로 전자를 받아줘야 되죠. 근데 만약에 O2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O2가 없으면 NADH, FA 앞쪽에 1, 2, 3단계는 계속 돌아가는 거죠. 그럼 NADH하고 FADH2가 계속 생성이 돼서 대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멈춰 있겠죠. 그러면 앞쪽은 그래도 계속 돌아가죠. 그러면 NADH를 예로 들면 NADH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NAD 플러스가 있어야 되죠. 두 개가 서로 셔틀링 하죠. 그래서 NAD 플러스에다가 TCA 사이클에서 주로 이제 그 수소를 붙여줘서 환원시켜서 NADH를 형성하는 거죠. 다시 그러면 3단계로 가보시죠. 4단계에는 이렇게 돼 있고 3단계죠. 여기서 이제 3단계 보시면 이렇게 NADH가 나온다고만 간단히 그려드는데 실제로는 여기서 H 플러스가 이거 CO2 떨어져 나오고 H 플러스가 하나 나오면서 대기하고 있던 NAD 플러스에 H 플러스가 결합하죠. 예. 그래서 NAD가 생성이 되는데
저 뒤쪽에 4단계에 NADH가 전부 쌓여있고 NAD 플러스는 없는 겁니다. 지금 계속 돌아가면 NAD 플러스 양과 NADH 양이 대충 맞아야 되죠. 그래야 4, 5단계에서 NADH를 소모하고 NAD 플러스 에너지 없는 상태가 되면 걔가 여기 와서 다시 NADH로 바뀌고 다시 가는 겁니다. 근데 저기 5단계에 다 서 있는 거죠. NADH 형태로. 에너지 꽉 차서 좋은데 어떻게 된 거야? 아무것도 못하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NAD 플러스가 없습니다. NADH를 NAD 플러스 바꿔줘야 되는데 못 바꿔주니까. 그럼 여기서도 안 돌아가죠. 여기도 다 멈춥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멈추죠. 그래서 산소가 없으면 금방 1단계는 돌아가지만 2, 3단계가 그냥 멈춰버립니다. NAD 플러스가 없기 때문에, 빈 그릇이 없기 때문에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좀 교재에 명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소가 있어야 일어난다 정도가 아니라 산소가 없으면 아예 미토콘드리아는 바보 상태가 되는 거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NAD 플러스와 FADH2만 잔뜩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죠. 자, 다음 135페이지로 가셔서 설명은 그냥 안 보셔도 되고요. 그냥 여기 식들만 보시죠. 포도당에서 222죠. 그래서 펜프 222 2A2였죠. 그거 기억하시면 이것도 볼 게 없네요. 네. 포도당에서. 그 다음에 펜프 순서를 잘 위치를 잘 맞추셔야 돼요. 한 칸 밀리는 순간 문제도 틀릴 수 있습니다. 예. 펜프 PAN에 두 개입니다. 그 다음 내려가셔서 피루부산 두 개로 시작하죠. 그 반응식. 그 포도당 기준이죠. 그래서 포도당 기준으로 CO2는 당연히 다 분해되니까 여기는 지금 2단계, 3단계죠. 예. 포도당이 다 분해되면 CO2가 6개 나오겠죠. 그 다음에 피루부산 기준으로 A, N, F가 141이었고 펜프 222, 222, 282에 282죠. 예. 그거 기억하시면 뭐 최종 개수는 쉽게 아실 수 있죠. 마지막 산화적 인산화는 뭐 얘도 자 10개 NADH와 2개 FADH2가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산소가 꼭 있어야 된다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다량의 ATP라고 돼 있지만 30개 NADH에서 30개 나올 수 있고 FADH2에서 4개 나올 수 있죠. 34개. 그 다음에 실제로 먼저 생성된 ATP가 해당 과정에서 2개, 그 다음에 2단계, 3단계에서 2개 나왔으니까 더하면 최대 38개. 예. 그 다음에 우측에 기질 수준 인산화하고 산화적 인산화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일단 줄을 그어 놓으시죠. 기질 수준 인산화. 그 다음에 두 줄 아래 붉은 글씨로 해당 과정과 TCA 회로에서는 기질 수준 인산화로 ATP가 합성된다. 막단백질이 없으니까 당연하죠. 그래도 중요하니까 붉은색으로 표시하시고요. 여기서 해당 과정 1단계 TCA 회로는 2, 3단계를 같이 말하는 거죠. 아세틸코이 생성과 TCA 사이클을 같이 얘기한 겁니다. 일단 산화적 인산화도 쭉 줄 그어 놓으시죠. 네, 그래서 내용 보시면 전자 전달계에서 4단계죠. 전자 전달 효소 복합체. 이게 컴플렉스 1, 2, 3, 4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전자 운반체. 그 사이에 전자 운반해주는 조그만 단백질들이 있었죠. 산화, 환원 반응에 의해서 전자가 전달된다. 받으면 환원, 전자를 주는 순간 산화. 자신이 상환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ATP가 합성된다. 예. 2를 제외하고, 컴플렉스 1, 3, 4가 프로톤 펌프고, 그래서 프로톤을 막강 공간으로 펌핑 인 해버리죠. 그럼 그게 나중에 돌아오면서 ATP 합성 효소를 지나면서 ATP를 합성을 합니다. 그게 산화적 인산화고, 산화적 인산화 그럼 막이 딱 떠오르셔야 됩니다. 막과 복잡한 막단백질들, 전자 전달계, 그리고 끝에 ATP 합성 효소. 여기서는 전자 전달계를 그려보시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쉬우니까. 근데 광합성에서는 그려보셔야 됩니다. 예.
그다음에 아래 좌측에 시야 확장에 호흡 효소가 있는데 얘는 그냥 한번 가볍게 보시죠. 1번이 탈탄산 효소입니다. 말 그대로 탄산을 떨어뜨리는 효소죠. 예. 기억나시죠? 처음에 여기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탄산 효소, 탈수소 효소, 전자 전달 효소가 있는데 그냥 그룹핑을 하자면 그렇죠. 이거죠. 여기 피르불산에서 이게 떨어져 나가는데 나 부서질래 그러고 혼자 부서지는 게 아니고 효소가 탈탄산 효소가 와서 얘를 떼가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은 탈수소 효소인데 얘도 뭐 그림만 보시면 됩니다. 그림 좌측에 이제 탄소 3개를 검은 동그라미로 표시했죠. 탄소 3개에 H하고 OH가 가운데 탄소에 HOH가 붙어 있는데 양쪽 수소를 떼버리는 거죠. 그럼 알코올이 우측은 케톤이 되는 거죠. 아까 예시를 뭘 봐야 되나? 이 예시가 이겁니다. 아까 얘하고 얘는 이산화탄소가 떨어지면서 같이 수소가 떨어져 나와서 NADH를 생성을 했죠. 얘는 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얘가 이 그림에 나와 있는 형태로 떨어지는 겁니다. 이산화탄소가 떨어지는 부분은 없고 탈수소 효소가 수소 2개를 떼버립니다. 그 수소 2개를 NAD 플러스에 줘버리면 걔가 NADH가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자 전달 효소는 여기는 전자 전달 효소 쭉 다 줄을 그으시고 이게 아까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전자전달 효소는 아까 전자전달계에 있는 컴플렉스 1, 2, 3, 4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설명을 보시면 NADH나 FADH2로부터 전자를 받아서 에너지를 방출하고 다른 전자 운반체에 전자를 전달하는 효소이다. 에너지를 방출한다고 했는데 얘는 정확히는 그 프로톤 펌핑의 에너지를 사용을 하죠. 다음 사이토크롬이 들어있다. 사이토크롬이 중요한 역할을 하죠. 사이토크롬 뭐 A, A3, B, C 이거는 기억하실 필요가 없고요. 사이토크롬은 철이온이 들어있어서 플러스 2가 플러스 3가를 왔다 갔다 하면서 강력하게 전자를 주거나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심에 사이토크롬이 있다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콤플렉스 1, 2, 3, 4 이름을 찾아내시려고 하시진 않으시겠죠? 저도 모릅니다. 모르셔도 되고 캠벨에도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참 이 자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만들 때 이제 처음에 이걸 그리고 자료를 보시는 법이죠. 이를 그리고 여기에다가 다 때려 넣었어요. NADH 보여주죠. 그리고 외워야지 그랬더니 볼 수가 없더라고요. 절대 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다 분리를 한 겁니다. 분리를 해야지 기억할 수 있거든요. 분리를 해놓고 따로따로 보시면 나중에 까먹더라도 그 우측 아래에 있었던 것 같은데 좌측 위인데 좌측 중간쯤에 뭐 있어. 그게 기억이 납니다. 사람은 비주얼라이제이션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따로 떨어뜨려 놓은 거고 나중에 근데 합한 버전을 추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이제 위치라는 게 사실 공부할 때 중요합니다. 도표나 그림에서의 위치가. 다음 136페이지 해당 과정 그림이 있죠. 근데 제가 그려드린 그림하고 좀 크게 차이는 없고요. 일단 우리 시험에서는 탄소 수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죠.
G6P하고 F6P, F16P. 그다음에 탄소수를 기억하시고, 예. 거의 비슷한 그림이죠. 자, 그림을 다시 한 번만 보실까요? 좌측에 ATP 소비 단계, 투작이죠. C6 상태고 연두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ATP 두 개를 손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과당 2인산, 이게 F16BP죠. 양쪽에 인산기를 붙여주고, 그래서 에너지가 최대가 되는 상태고, 그게 다시 이제 C3 단계로 가죠. 네, C3 단계 중간을 보시면 결국 인산기가 두 개가 붙어 있는 상태가 오는데, 이 상태죠. 이 인산기가 떨어지면서 결국 ATP를 두 개를 생성을 하게 되죠. 근데 위아래 두 세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ATP 4개를 얻어낸다. 그 다음에 NADH는 중간에 어디선가 하나씩 얻어낸다. 예, 같은 그림입니다. 자, 위에 올라가셔서 1번 해당 과정의 첫 번째 줄 뒤쪽에 세포질로 들어온 포도당은 분자의 크기가 커서 미토콘드리아 막을 통과하지 못한다. 피루부산만 통과할 수 있죠. 세 줄 내려가시면 해당 과정에서는 산소가 사용되지 않는다. 이건 잘 기억하셔야 되죠. 산소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거 까먹기 쉽죠, 이게. 예. 그래서 해당 과정은 산소 유무와 관계없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양가로 1번 ATP 소비 단계가 C6 단계고, 양가로 2번 ATP 생성 단계. 다 말씀드렸네요. 그 다음에 그림 아래 두 번째 줄 중간쯤에 해당 과정을 거친 후에도 포도당의 화학 에너지 대부분은 피루부산에 남아있다. 예, 38개를 뽑아낼 수 있는데 2개밖에 안 뽑았으니까 아직 피루부산은 에너지가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아래쪽 그 반응식은 이제 다 아실 거고, 예. 그 다음에 우측 상단으로 올라가셔서 해당 과정, 여기는 4줄 다 줄을 그으시고, 키워드는 기본적인 반응이죠. 그 다음에 산소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거의 모든 생물에서 일어난다. 얘는 어떤 세포든 다 할 수 있습니다. 다음 NAD 플러스가 있는데 얘는 저기 니코틴으로 시작한다. 니코틴 부분만 줄을 그어 놓으시고,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바이타민 B3였죠. B3가 니아신인데 니아신하고 니코틴은 구조가 거의 같습니다. 약간 변형된 거고, B3가 원료 물질로 작용해서 NAD 플러스를 만들어내죠. 탈수소 효소에 조효소란 말이 나와 있죠. 탈수소 효소에 조효소란 말이 나와 있죠. 그냥 맨 아래쪽에 반응식만 보시면 됩니다. NAD 플러스에다가 두 개의 수소이온 그리고 두 개의 전자가 결합하면 NADH가 되고 H 플러스가 나오는데 H 플러스는 그냥 방출돼서 나가버립니다. 전자 두 개가 결합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아까 4단계 전자 전달계에서 컴플렉스 1, 2, 3, 4에다가 NADH가 전자 두 개를 준다고 말씀드렸죠. 예. 우측 NADH가 좌측으로 분해되면서 전자 두 개가 떨어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가 아니고 두 개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 그림만 보시면 되죠. 과당 2인산이 에너지가 가장 높다. 예. 기질 수준 인산환 보셨고, 다음 넘어가시겠습니다. 그럼 2단계 부분이고, 2단계, 첫 번째 줄, 중간에 피루부산은 다음 줄에 아세틸 코에이로 산화된다. 예. 피루부산에서 수소가 떨어져 나가니까 피루부산 자체는 산화되는 거죠. TC 회로를 거쳐서 이산화탄소로 분해된다. 피루부산은 TC 회로를 거치면 전부 이산화탄소로 찌꺼기가 나가고, 그 다음에 거기 들어있던 에너지는 NADH, ATP, FADH2의 에너지로 변환이 되죠. 그래서 피루부산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죠. 아래 연가로 1번 설명은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림을 잠깐 보시죠. 예, 뭐 다 공부하신 거지만, 자, 세포질에서 1단계 해당 과정이 일어나고 피루부산이 나오죠. 포도당은 미토콘드리아로 못 들어가기 때문에 피루부산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갑니다. 2단계, 3단계는 일어난 장소가 기질, 매트릭스죠.
4단계, 5단계가 막단백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막에서 일어납니다. 그 기질에서 이제 피루부산 구조 아시니까 CO2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NADH 생성된다는 거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코어 A는 캐리어로 들어가서 결합하죠. 근데 뒷부분 TCA 회로인데, 뒤쪽 그림을 13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책을 안 볼 수도 없고, 그냥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는데 이 그림이 좀 문제가 있어요. 보시면 뭐가 빠져 있습니다. 두 개가 빠져 있죠. 예. 이소시트르산이랑 숙실 코에이가 없고, 왜 이렇게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 교재는 대부분 마음에 드는데 이 세포 부분은 좀, 그래서 뭉뚱그려서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나중에 자료로 서브노트로 공부하시고 그냥 연습하실 때 이게 빠져서 문제가 있구나 그러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137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 설명들이 있는데 읽어보시고 어려우면 읽지 마세요. 이 표현이 더 어려울 수도 있고, 예. 그냥 서브노트를 핵심으로 가져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연가루 3번에 이제 피루부산의 산화, 아세틸코에의 생성이죠. TCA 회로의 전과정. 그러면 피루부산 기준으로는 141이었죠. 포도당 기준으로는 282. 그 141만 찾아보실까요? 반응식에서 1, 펜프죠. PAN. 그래서 1은 ATP 하나죠. 찾으셨죠? 예. 그 다음에 4는 NADH 4개죠. 여기 좌측 위에 찾으셨죠? 마지막으로 F는 1이죠. 그래서 FADH2 1개. 그 다음에, 예. 피루부산에서 이산화탄소 몇 개 나올까요? 이런 문제는 안 나오죠. 당연히 3개 나오죠. 내려가셔서 세 번째 줄 뒤쪽에 이산화탄소는 미토콘드리아 밖으로 나가 혈액에 의해 호흡기관으로 운반되어 몸 밖으로 배출된다. 이게 세포가 숨쉬기가 연결되는 부분이죠. 예. 배출시켜야 되니까 미토콘드리아에서 나가야 되고 세포에서 다시 나가고 그럼 혈액으로 가고 그러면 폐로 와서 세포에서 무슨 확산이죠? 그렇죠. 단순 확산입니다. O2와 CO2는 작고 극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막단백질이 필요 없고 인지질 이중층을 그냥 통과를 합니다. 그러면 이쪽은 농도가 높고 이쪽 CO2 농도가 높고 이쪽은 낮으니까 그냥 자유롭게 확산에 의해서 가는데 인지질 이중층만 관여하니까 단순 확산이죠. 근데 그건 지문으로 됐으니까 중요하죠. 자, 139페이지 그림 하단에 산화적 인산화입니다. 세 번째 줄 붉은색으로 표시하시죠. 미토콘드리아 내막에서. 근데 여기저기 반복되는데 자꾸 보시는 게 좋습니다. 볼 때마다 스피디하게 떠올리시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쪽 세포 부분을 한 문제를 3분을 걸려서 풀면 안 되죠. 예. 공부하시면 천천히 이렇게 단계별로 생각해서 3분 내에 풀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화학이 망하겠죠. 예. 스피디하게 바로 이게 세포호흡인지 광합성인지 바로 나오고 단계가 나오고 딱딱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1, 2, 3, 4, 5번 넘버링을 하는 거예요. 빠르게 떠올리시라고. 자, 그 아랫줄에 세포호흡에서 생성되는 ATP는 대부분이 2단계에서 생성된다. 그죠? 카지노하고 마찬가지죠. 네, 4, 5단계가 없으면 카지노에 가서 잭팟을 터뜨렸어요. 이게 코인이 나왔죠. 네. 갔더니 저희 카지노는 코인을 현금으로 교환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코인을 들고 가야 되겠죠. 뭐에다 쓸까요? 그래서 4, 5단계가 그래서 필요한 거죠. NADH가 10개나 생성이 됐는데 4, 5단계가 없으면 무용지물이죠. 예, 여기 140페이지로 가셔서 아래쪽 그림은 아까 144페이지 그림하고 똑같습니다. 예. 근데 차이점은 1, 2, 3, 4가 표시가 안 돼 있다는 거하고 뭐 표시하셔도 되고 2가 숨겨져 있습니다. 숨은 그림 찾기죠.
결국 이 그림의 핵심은 O2죠. 보시면 최종 전자 수여체가 O2라는 거. 그 다음에 NADH는 컴플렉스 1에 전달한다는 거. 근데 FADH2는 컴플렉스 2에 전달하면서 나중에 ATP를 2개밖에 못 뽑아낸다는 게 핵심이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렇게 전자 전달계 표현이 있죠. 자, 보시면 컴플렉스 1, 2, 3, 4까지는 전자 전달계고, 그 다음에 ATP 합성 요소가 이미 형성된 화학 3,2 상태에 의해서 ATP를 합성을 해내죠. 이걸 다 합해서 산화적 인산화라고 하는 거죠. 산화적이란 말이 붙은 이유는 컴플렉스 1, 2, 3가 전자를 받으면서 환원, 던져주면서 산화, 그걸 반복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전자에서부터 에너지를 조금 얻어서 프로톤 펌프로 작용하는 거죠. 컴플렉스 2를 제외하고 1, 3, 4는 프로톤 펌프죠. 그렇게 해서 화학 3, 2를 현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프로톤을 막간 공간에다 잔뜩 집어넣어서 막 좌우에 프로톤 농도의 불균형을 일부러 일으키는 거죠. 그걸 수소이온 농도 기울기라고도 표시합니다. 사실 정확히는 디퍼런스인데 영어에서도 그레디언트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잘 이해는 못하겠는데, 그래서 막 사이에 이 농도가 완전히 다른 거를 그레디언트라고 표현합니다. 그거를 우리말로 바꾼 게 수소이온 농도 기울기입니다. 되셨고 올라가셔서 우측 그림 잠깐 보시죠. 얘도 뭐 쉬운 그림이고, 예. 컴플렉스, 보라색 컴플렉스 1, 2, 3, 4 보이시죠? 좌측 위에 NADH가 있는데, 이 Y축이 전자의 에너지 수준이죠. 에너지 수준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전자의 에너지 수준이죠, 정확히는. NADH에서 1 전달하고 2로 가면서 에너지가 점점 떨어지죠. 3, 4까지 가면서. 전자가 이 컴플렉스에다가 에너지를 조금씩 나눠주기 때문입니다. 그것만 그 컨셉만 아시면 되고, 자, 이제, 텍스트로 가셔서 좌측 양괄호 1번 전자 전달계, 우측에, 전자 전달 효소 복합체 1, 2, 3, 4. 그냥 컴플렉스 1, 2, 3, 4입니다. 뭐, 한글로 나와도 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전자 운반체로 이루어져 있다. 그 다음에 아랫줄에 크리스탈 형성하는 내막의 주름은 표면적을 넓히는 구조다. 여러 번 나왔죠? 미토콘드리아의 크리스타와 그 다음에 엽록체 틸라코이드 구조는 이제 표면적이 필요한 거죠. 막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그 다음 줄 한 개의 미토콘드리아에 수천 개의 전자 전달계가 들어갈 수 있다. 세포 하나에도 미토콘드리아가 굉장히 많을 수 있고, 미토콘드리아 하나에도 전자 전달계가 수천 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엄청난 수가 되겠죠. 다음 전자 전달 과정은 빨간색으로 표시하시겠습니다. 5번째 줄 끝에 에너지를 잃은 전자는 최종적으로 산소로 전달된다. 예. 이렇게 공부하시고 틀리면 저 울 겁니다. 예. 계속 반복되죠. 기출에도 나오고. 예. 근데 포인트는 빠르게 생각이 나셔야 돼요. 예. 다음 줄, 그래서 H2O를 생성한다. 그 다음 줄, 세 줄 그으시죠. 산소가 없으면부터 쭉. 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죠. 근데 핵심이 빠졌죠. NAD 플러스가 고갈되기 때문에, 또 FAD가 고갈되기 때문에 4, 5단계가 멈추면 3, 2단계가 자동적으로 차차장 멈추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냥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2, 3, 4, 5단계는 O2가 필요해 정도가 아니라 O2가 없으면 어떻게 멈추게 되는지를 기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셔틀링 때문이죠. NADH와 NAD 플러스 등의 셔틀링. 그럼 나머지는 그냥 2번 보시고, 양가로 3번은 맨 마지막에 그림 바로 위에 두 줄을 그으시면 내막을 경계로 형성된 H 플러스의 농도 기울기, 예, 기울기라고 표현하죠. 따라 H 플러스 수소이온이 ATP 합성 효소를 통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확산이죠. 근데 무슨 확산일까요? 인지질 이중층을 그냥 통과하면 단순 확산, 뭔가 막단백질이 필요하면 촉진 확산이죠.
예, 촉진 확산입니다. 그리고 ATP 합성 요소는 채널 역할을 하는 거죠. 열어서 그 프로톤이 지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면서 프로톤이 지나갈 때 에너지를 이용해서 자기가 회전을 하는 겁니다. 우측에 140페이지 우측 설명 보시면 얘는 아까 보신 거하고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산화적 인산화도 여러 번 설명드렸으니까 그냥 읽어보시고요. 자, 141페이지 여기 짝풀림제까지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짝풀림제, 독극물. 예. 141페이지 시야 확장 부분이죠. 이 부분도 약간 심화된 부분인데 이것도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방어적으로 보셔야 되고요. 4단계, 5단계 얘기죠. 전자전달계와 그다음에 ATP 합성 쪽인데 여기 효소들을 방해하는 물질들을 3개의 그룹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3개 그룹 다 아셔야 되고요. 그림 먼저 보시면 초록색 1번 동그라미 전자전달 저해제죠. 그러니까 4단계 전자전달을 저해하는 거는 로테논, 시아나화물, 일산화탄소가 있습니다. 3가지 다 일단 그거였던 것 같아 정도는 기억하시는 게 좋고요. 로테논은 저도 잘 몰라서 찾아봤는데 이제 살충제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천연물질이고 콩가식물 뿌리에 있는 천연물질인데 살충제나 농약으로 사용된다고 하고요. 그 곤충의 전자전달계를 방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로테논 보시면은 뭐 1번 콤플렉스를 방해하는지 몇 번 콤플렉스를 방해하는지 그것까지는 아실 필요가 없고요. 전자전달을 방해하게 되면 멈추겠죠. 산소가 없을 때하고 마찬가지죠. 그래서 NADH들이 막 축적되고 NAD 플러스가 고갈되면서 앞부분이 다 막힙니다. 그럼 곤충의 온몸의 세포가 호흡을 못해, 에너지를 못 얻으니까 그냥 죽어가죠. 마찬가지 사이안화물, 일산화탄소 마찬가지죠. 일산화탄소도 무섭죠. 뭐 여러분은 행복한 세대에서 태어나셨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신문에 가끔 났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분들이 연탄 떼고 주무시다가 죽은 분들이 꽤 많죠. 예. 살아도 일산화탄소가 뇌 문제를 일으켜서 좀 평생 정신적인 문제를 안고 살아가기도 하고 되게 위험하죠. 얘가 일산화탄소가 그 전자전달 방해하죠. 그 다음에 시아나화물은 청산가리 공부하셨죠. 그때 청산가리 설명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KCN이고 CN이 사이아나이드, 그래서 시아나화물이죠. 청산가리를 포함해서 뭐 HCN, 청산도 마찬가지 독극물이고 맹독성이죠. 그래서 3가지가 전자전달계를 방해한다. 두 번째, 그림에서 초록색 동그라미, ATP 합성 효소 저해제가 있죠. 올리고마이신. 얘는 전자전달계는 잘 돌아가겠죠. 프로톤 펌핑까지 일어나서 프로톤들이 막사이 공간에 축적이 되죠. 근데 프로톤이 매트릭스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ATP 합성 효소에서 막아버리는 겁니다. 올리고마이신 그냥 기억하시면 되고, 얘도 거의 뭐 같죠. 세포호흡을 아예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째 짝풀림제가 있는데, 여기 있다. 예. 짝풀림제가 있는데, 디커플링 에이전트입니다. 원래 용어는. DMP, 다이나이트로페놀인데, DMP만, 약어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커플링을 해제를 하는 거죠. 자, 4단계하고 5단계는 서로 이렇게 커플링을 이룰 수밖에 없잖아요. 4단계에서 목적이 프로톤 펌핑 아웃이죠. 그 다음에 5단계에서는 다시 프로톤을 들여오는 거죠. 만약에 5단계가 작동 안 하면 4단계도 멈춥니다. 프로톤을 매트릭스로 넣어줘야 다시 펌핑할 프로톤이 있는 거죠. 프로톤이 계속 매트릭스와 막사이 공간을 이렇게 계속 돌아야지 되고, 그래서 4단계와 5단계는 커플링이 돼 있는 거죠. 짝을 이루어야지. 4단계만 돌아가고 5단계는 안 돌아간다. 불가능하죠. 5단계만 돌아가고 4단계 멈춥니다. 하나가 멈추면. 그래서 같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짝을 이루는데 그걸 풀어버리는 겁니다. 그림 보시면 동그라미 3번에 짝풀림제인데 DMP라고 있는데,
DMP가 뭐 정확히 기장은 모르겠습니다. 뭐 구멍을 뚫는 건지. 근데 채널을 제공해서 프로톤이 ATP 합성 요소를 통과하지 않고 그냥 매트릭스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4단계는 계속 돌아가겠죠. 프로톤이 나갔다가 DMP를 통해서 매트릭스로 들어오고 다시 막사의 공간으로 펌핑 인하고 거기는 계속 돌아가는데 ATP 합성 효소는 저쪽에서 막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 제한적으로 프로톤이 지나갈 수 있는 통로일 때만 의미가 있죠. 얘는 몇 개 되지도 않는데 그래서 역할을 못 하게 되죠. 그래서 4번은 돌아가고 5번은 안 돌아갑니다. 이 효과는 열심히 일은 하는데 결국 최종 목적물인 ATP는 못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우측에 설명 보시면 짝풀림제가 설명이 긴데 5번째 줄 보시면 산소의 소비는 촉진된다. 4번이 돌아가니까 산소는 계속 소모하죠. 그 다음에 기술 수준 인산화에 의한 ATP 합성은 오히려 촉진된다. 1, 2, 3단계의 ATP 합성은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근데 계속 일어나는데 필요한 ATP는 안 만들어지는 거죠. 1, 2, 3번 단계에는 ATP가 만들어져 봐야 4개밖에 안 되잖아요. 38개 못 만들기 때문에 계속 가속해서 1, 2, 3단계, 4단계가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대사 속도가 빨라지고 열이 많이 발생하고 동물은 땀을 흘리다가 탈진하고 죽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 DMP를 기억하시라는 이유는 얘가 다이어트 제제로 한때 사용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부작용 때문에 금지됐다고 하고, 다이어트 제제들이 좀 위험한 것들이 많죠.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얘의 경우는 뭐 음식을 먹어도 DMP가 있으면 1, 2, 3, 4단계 계속 돌아가지만 ATP가 형성이 안 되니까 살이 찔 수가 없는 거죠. ATP가 있어야 고분자 물질을 합성할 때 ATP 에너지를 투입해야 되거든요. 지방도 마찬가지고 탄수화물도 마찬가지고 ATP가 없으니까 굶는 거하고 마찬가지인 겁니다. 먹었는데 실제로 굶은 거죠. 그래서 다이어트 제제로 사용된 거고, 그렇지만 지금은 금지된 거죠. 금지됐기 때문에 뭐 출제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DMP는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15분 정도 휴식하시도록 하겠습니다.